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울입니다. 3월 28일 금요경마 선택과 집중 시간입니다. 자, 3월의 마지막 주 시행되는 월말 경마입니다. 금요경마는 월말 경마 치고는 좀 축이 정해져 있는 레이스가 좀 많아 보이긴 합니다만 의외로 숨어있는 복병권들이 많아요. 그래서 현장에서 강축의 배당이 나올 수 있는 그러한 레이스도 좀 있을 것 같고요. 축이 뒤집어지면서 이변이 발생하는 레이스도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 제주도 전반부보다는 중후반부 쪽에 좀 더 재미있는 레이스가 많이 있습니다. 차분하게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성적 한번 살펴보고 진행하겠습니다. 아쉬움이 좀 컸습니다. 금요경마는 적중이 거의 없었고요. 토요경마와 일요경마에서 적중이 좀 나와주긴 했는데 임팩트가 부족했습니다. 그나마 토요경마에서는 승부처에서 16.9배, 27.7배, 토요 8경주 이 적중이 좀 매력이 있었고요. 제주에서도 13.9배 주력, 10.9배, 12.5배 이거 주력. 제주 적중도 좋았습니다. 토요일은 임팩트가 좀 있었어요. 근데 일요일은 임팩트가 좀 약했어요. 그나마 부산에서 부산 메인과 부산 마지막 승부 5경주와 6경주였죠. 부산 메인과 마지막 승부처를 적중으로 연결시키면서 부산 후반부가 좀 괜찮았고요. 서울 승부처에서도 적중은 나왔습니다만 임팩트는 좀 부족했어요. 특히 일요경마는 제가 강력 추천 경주를 좀 준비를 했었는데 너무 어이없이 무너지는 바람에 팬 여러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무기력한 레이스가 나올 줄은 미처 저도 예상치를 못했고요. 분명 그름이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다음 승부 때 한번 신중하게 다시 한번 판단해서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말 경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승부처 공략입니다. (4라운드를) 메인으로 한번 가져가겠습니다. 그러면 최고의 선택입니다. 1경주입니다. 자, 첫 경주 6등급 1200 12마리가 출격합니다. 용빌 레전드 가장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신예입니다. 전적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프가 9번을 제외하고는 아주 고만고만한 마필들 간 접전 구도가 되겠는데 주행심사 내용이 너무 좋았어요. 출발 능력도 좋았고 선두권으로 밀고 나간 이후에 시종일관 여력이 있었습니다. 데뷔전도 앞선 장악에 나선다면 무난한 버티기를 끊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인데, 자, 문제는 출발지가 외곽으로 밀려 있다는 점. 이 점을 이용해서 안쪽에서 밀고 나올 수 있는 마필들, 좀 조심해야 될 마필들, 입상과는 관계없지만 고춧가루를 뿌릴 수 있는 마필들 몇 도 있거든요. 에코챔프라든지. 에코챔프는 입상권 전력이죠. 올드웨이, 순발력이 좀 살아있는 마필들. 4번 디펜스 플레이도 밀고 나올 수 있는 자질이 있는 마필이고요.
외곽에서는 탐나퍼스트가 밀고 나올 테고, 마필들의 견제를 좀 뚫어야 된다는 점, 출발지가 외곽으로 밀려있기 때문에 그 점이 좀 변수로 작용할 수는 있겠습니다. 초반에 좀 힘을 써야 될 수도 있어요. 자, 나머지 마필들은 다 비슷비슷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눈길을 끄는 마필은 에코챔프입니다. 이 에코챔프라는 마필이 역시 데뷔전을 맞이하는 신의 마필인데, 지난해 5월달에 주행심사를 합격을 합니다. 그리고 뭐 거의 1년을 쉬었죠. 10개월 만에 나와서 다시 한번 재검을 받고 실전에 투입되는 마필입니다. 자, 그때와 달라진 점, 이날은 밀고 나가면서 레이스를 좀 앞에서 전개를 하면서 풀어갔고요. 이날은 뭐 출발부터 그냥 붙들고 있으면서 여유있게 주행심사를 주파를 했습니다. 거의 1년 만에 힘이 부쩍 차올랐기 때문에, 예전에는 밀고 선두권 합류하던 게 이제는 마필 스스로 끌고 나가는 힘이 생긴 거죠. 체중도 조금 불었고, 당시보다 전체적인 골격이 성장하고 힘도 차올랐고, 백골이가 전혀 처지지 않는 모습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백골이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 체중이 이 마필에게는 성장에 따른 아주 자연스러운 그러한 체중으로 판단됩니다. 복병권들을 한번 살펴본다면, 외곽에 있는 뭐 탐나퍼스트의 순발력, 기습, 출발 지점을 안고 있는 오버슈팅, 힘 좋은 마필입니다. 밀고 초반에 자리만 잘 잡아준다면 직선주로 싸움에서는 상당히 매력적인 그림을 보여줄 수 있는 마필이고요. 마찬가지로 탐나퍼스트는 초반 기습이 통한다면 재밌는 결과를 끌어낼 수 있는 마필입니다. 그래프가 좋아요. 탐나퍼스트는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기를 좀 모으는 형국이에요. 뭐 큰 배당이 나온다면 뭐 1번 정도가 되겠네요. 자, 첫 경주 선두권을 장악할 용비 레전드의 우세 속에 제가 개인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마필은 5번 에코챔프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코챔프를 1경주에서는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자, 2라운드 넘어갑니다. 6등급 1400입니다. 12마리가 출격하고요. 원더풀 포춘이 압도적인 인기를 모으고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인정하는 촉막감. 꼬리 찾기 경주예요. 나머지 마필들 가운데 꼬리 찾기인데, 뭐 인기 마필들, 그래프가 좀 좋은 마필들 간 접전 구도가 예상됩니다. 이변 가능성을 한번 따져본다. 8번 신천 프리덤 정도 이변이 발생한다면, 또 그래프가 살짝 밀려있는 짭짤한 배당을 안겨줄 수 있는 파이널 어택, 2번과 8번 정도는 배당으로 한번 관심을 가져볼 만한 마필이다 라는 판단입니다. 전체적으로 이번 경주는 강축에 후차권도 좀 압축이 되는 흐름이다 라는 판단이에요. (1번) (3번) (7번) 스피드가 좋은 7번이 뭐 가장 유력한 후착 후보로 꼽히는데, 이 마필은 약간 좀 나대는 경향이 있어요. 이번 경주가 1200이나 1300이었다면 뭐 유력한 입상권입니다. 힘한 배가 쉽지 않은 스타일이기 때문에 1400이라면 저는 일루전이 살짝은 좀 힘들지 않을까
너무 나대는 경향이 강해요. 그래서 깜빡이보다는 나머지 마필들 쪽으로 한번 공략의 포커스를 잡아보는 게 좋지 않을까 라는 판단입니다. 3라운드입니다. 6등급 1600 12마리가 출격합니다. 자, 금요경마 첫 번째 선택입니다. 강축은 없어요. 캐리비안 베이가 조금 더 근소하나마 우세한 구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캐리비안 베이 뭐 직전 경주 일단 성적이 좋았기 때문에 뭐 이번 경주도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1600을 뛰어보지 않았다는 점, 1400까지는 좋은 그림을 보였습니다만 이번엔 1600이거든요. 편성이 약해서 상승세를 이어갈 가능성은 충분합니다만 해당 글이 첫 도전이라는 점은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 감안해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캐리비안 베이가 근소하게나마 앞서 있는 건 사실이고요. 뭐 대지대봉도 좋고 페이트, 이글파워, 파워타임, 여기 복병권, 닥터카넨, 환희뱅크, 출전 마필 간 전력 격차가 상당히 미세한 흐름이에요. 이런 경주의 특징은 말씀드렸다시피 항상 얘기합니다만 인기 순위가 큰 의미가 없습니다. 훈련, 출발지, 기수 기용, 뭐 의지 등등등등등 이런 걸 어느 정도 감안한 인기 순위이긴 합니다만 미처 포함되지 못한 그러한 요소들을 찾아내야 되고요. 자, 그런 차원에서 이번 경주가 캐리비안 베이를 저도 개인적으로는 축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만 현장에서 제가 노리는 마필 이 관리마를 중심으로 들어갈 수 있다 라는 점, 관리마를 중심으로 캐리비안 베이를 필두로 환수를 좀 크게 노려볼 수 있겠고요. 안정적으로 간다면 오른축으로 제 관리마에 힘을 실어보면서 붙어볼 예정입니다. 자, 3라운드는 짭짤한 배당이 형성될 것으로 보이면서 인기 순위가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배당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꽃배당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흐름입니다. 자, 4라운드입니다. 5등급 1200 12마리가 출격합니다. 이번 경주가 그러면 최고의 선택입니다. 메인입니다. 로드 투 썬더와 드래곤 펀치가 압도적인 인기를 모으고 있고요. 드무르가 3위권입니다. 자, 부부기수가 동반 출격했죠. 같이 나오면은 상당히 다양한 그림이 그려지더라고요. 두 기수가 인기를 다 모으고 둘 다 빠지는 경우도 간혹 나오고요. 두 기수의 동반 입상 또는 인기 순위가 조금 밀리는 기수가 입상하고 인기마가 빠지는 입상, 뭐 어쨌든 다양한 그동안 보면은 패턴이 정형화되어 있지는 않아요. 정형화된 그런 패턴은 아닙니다. 정형화된 패턴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두 기수가 동반 출전했을 때는 그때그때마다 상황이 틀려요. 이 편성, 당시 해당 경주의 편성에 따라서 판단할 필요가 있겠고, 그 편성에서 인기를 모으는 것보다는, 인기 그래프보다는 좀 더 내용적인 측면을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경주가 이 두 기수가 키를 쥐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번 경주 관심을 가져볼 수 있는 복병권 마필들이 다수 있습니다. 자,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복병권 마필들만 거론하면서 이번 경주는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1번 텐그레, 7번 트리플 드림, 9번 대성돌풍. 삼두가 제가 노리고 있는 복병권들이에요. 여기서 압축합니다. 좀 더 여건 좋고 내용 좋고 준비가 잘 되어 있는 복병권이 분명히 있고요. 자, 믿을 수 있는 축 놓고 압축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 부부 기술을 어떻게 활용할지 여기에 대한 해답을 가지고 접근해야 되겠습니다. 자, 5라운드 넘어갑니다. 5등급 1800 12마리가 출격합니다. 강축이 없습니다. 고만고만한 마필들과 접전 구도인데 본격적으로 힘이 붙어있는 모습이에요. 토암산 태양이. 토암산 태양이 그래프는 비슷합니다만 일단 직전 경주도 제가 훈련 우수 마필로 추천을 드렸던 마필입니다. 이 마필의 훈련 시의 모습이 가파른 곡선을 그리기 시작한 모습이에요. 토암산 태양 직전 이상의 상태와 그림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6번 토암산 태양은 반드시 주목해야 됩니다. 제대로 오름살 탔다. 상위군 마필 벌마 브라운하고 병합을 하면서 뭐 내외측으로 오가면서 상당히 타이트한 훈련을 소화를 했는데 스피드가 좋은 벌마 브라운에게 밀리지 않고 길게 가는 힘에서도 근성을 보이고 변화가 뚜렷하게 오고 있습니다. 자, 6라운드로 넘어갑니다. 4등급 1800 11대의 마필이 출격합니다. 승부처입니다. 힘을 한번 실어 드리겠습니다. 영스카이워크, 포스트맨 두 마필이 가장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영스카이워크의 사이즈는 인정해야 되죠. 인정. 그리고 최근 그럼의 변화가 뚜렷한 포스트맨이 강력한 상대 세력으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자, 이번 경주는 포스트맨도 뭐 나쁘지 않습니다만 좀 더 훈련을 통해서 뭐 포스트맨의 그래프가 이 정도라면 이 정도의 그래프를 보여주는 훈련 우수 마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배당을 노릴 관리마까지 여건 좋아요. 찬스를 맞이했습니다. 뭐 인기 순위에서 뒤로 확 밀려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배당 한번 안겨주리라 판단됩니다. 문제는 외곽에 있는 코인으로라는 마필인데 사이즈는 저는 영스카이워크 다음으로 봅니다. 거의 뭐 두 마필의 사이즈는 동급으로 봐요. 그만큼 코인으로의 기량은 월등한데 뭐 출전 주기도 고르지 못하고 여기에 훈련도 제대로 되지 않았고 일단 훈련이 지금 뭐 몸 푸는 수준이거든요. 상태는 나쁘지 않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만 코인으로는 이번에 뛰고 아마 다음번쯤 제대로 준비하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 마필은 고려하지 않겠습니다. 사이즈도 마필입니다만 준비 상황이 너무 안 돼 있다. 나머지 마필 중 제가 노리는 복병까지 한번 엮어서 6경주 영스카이워커에 붙여먹기 좋은 결과 한번 끌어내 드리겠습니다. 뭐 적중 유력할 것 같고요. 환수까지 잡아낼 가능성이 있는 경주입니다. 6라운드 승부처. 자, 7라운드입니다. 혼합 4등급 1300 12마리가 출격합니다. 마지막 선택입니다. 마무리 끝장 승부처. 배틀크라이가 가장 많은 주목을 받고 있고요. 그대만의 블루 아너드칸. 배틀크라이는 직전 제가 승부로 잡아드렸던 마필이죠. 생각보다는 좀 배당이 안 나오면서 아쉬움이 있었어요. 배틀크라이 놓고 때려들었습니다.
이날도 놓고 때렸는데 이날은 참패를 냈고 장기간의 공백 복귀전이었거든요. 여기서는 성공을 했습니다. 성공을 했는데 인기 1위마와 엮이면서 배당은 크지 않았어요. 복승식이 9.5배밖에 안 나왔습니다. 쌍성식은 한 26배 정도 나오긴 했는데, 자, 어쨌든 배틀크라이가 직전 좋은 결과를 끌어내면서 오름세를 타는 모습입니다. 선행. 근데 이번 경주가 재밌는 게 분할 경주거든요. 1호 부산 3경주 그리고 금요 부산 7경주 출전 두수가 몰리다 보니까 자, 이 두 경주로 분할이 돼버렸어요. 분할됐는데 배틀크라이는 원래는 인기마가 될 수 없는 편성이었습니다. 인기를 모으기가 힘든 빠른 마필들이 1호 부산 3경주로 대부분 다 빠졌어요. 1호 부산 3경주로 대표적으로 뭐 맹룡 같은 마필들이 있거든요. 맹룡이 나오는데 배틀크라이가 인기를 모을 수 있겠습니까? 초반 순발력에서 단연 앞서 있는데 게이트 이탈, 중속은 뭐 나쁘지 않아요. 근데 게이트 이탈하면서 벌써 뭐 게임은 끝나는 거죠. 맹룡이 있으면. 맹룡뿐만 아니라 빠른 마필들이 1호 부산 3경주에 많아요. 제가 뭐 마명이 다 기억나지 않습니다만 운이 좋은 케이스죠. 분할되면서 분할의 이점을 정말 톡톡하게 보면서 인기마가 된 경우입니다. 이럴 경우 통상적으로 분할됐을 때 이렇게 엉뚱하게 인기마가 됐을 경우 입상 확률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원래 인기마가 아니었는데 인기마가 된 경우 입상 확률이 떨어집니다. 오히려 분할되면서 여건이 좋아진 복병마들에게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분할 경주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정상적인 편성이었다면 마방에서 기대할 수 없었던 마필, 출마 투표 과정에서 분할되고 이점이 생겼거든요. 바로 이번 경주의 핵심은 여기에 있다 라고 봅니다. 배틀크라이 분명 사이즈는 이번 경주 입상권에는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번 경주 배틀크라이를 축으로 공략하는 것은 좀 피하고 싶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7라운드를 좋은 환수 한번 노리면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마지막 선택, 마무리 끝장 승부처 배당 한번 노려봅니다. 8라운드입니다. 8라운드는 이변 가능성이 그렇게 크지 않아 보이더라고요. 3두의 기량이 앞서 있다 라는 판단입니다. 뭐 이 3두가 외곽으로 밀려 있는 것도 아니고 출발지도 다 유리하고 두전 세력들이 뭐 여건이 그렇게 썩 좋은 것도 아니고 마지막 경주는 저배당으로 마무리될 확률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직전 경주 노렸던 플라잉칸이 부담 용량이 오히려 직전보다 더 올라갔다는 게 이게 좀 저는 불만족스럽긴 합니다. 그때 이겼던 어메이징 칸이 2kg 올라왔어요. 근데 졌던 플라잉 칸이 또 1kg가 또 올라갔습니다. 아신차도 제법 있었거든요. 물론 핸디캐프들의 눈에도 뭔가 보인 게 있었다는 거겠죠.
어쨌든 저도 개인적으로 이날 경주는 상당히 좀 불만족스러웠던 레이스긴 합니다만, 자, 뭐 이건 나중에 현장에서 다시 풀어낼 내용이고요. 어쨌든 이번 경주는 인기마들 접전 구도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하겠습니다. 8경주는 복병권 마필들이 글쎄요, 19조의 두 마필, 카디널 포스나 드래곤 리벤저, 요 정도가 그나마 변수 역할은 할 수 있겠습니다. 19조의 두 마필 정도. 자, 이상 금요 부산 8개 경주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금요 경마가 뭐 좀 축이 서 있는 레이스가 좀 많습니다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숨어있는 복병들 또는 축이 뒤집히면서 배당이 나올 확률, 이런 걸 따지면서 좀 꼼꼼하게 풀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성급하게 덤볐다가는 조금 낭패를 당할 수도 있겠다. 의외로 숨어있는 그런 지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잘 찾아야 되겠습니다. 제주도 뭐 내용 이미 확보 끝났고요. 현장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만, 금요경마 지난주의 아쉬움을 좀 만회하기 위해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탄탄한 준비를 한 만큼 반드시 좋은 결과 끌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월말 경마의 시작, 부산 경마 잘 해놓고 금요 토요 경마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잘해서 내일 찾아뵙겠습니다. 이만 물러갑니다.